최근에 포스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특히 올해 초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약 한 3개월 정도 계속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 지난 9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4천억 가까이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거의 고스란히 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 3,700억 원어치를 매수했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도 한 355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포스코의 2차 랠리를 향한 뜨거운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매수세인 약 4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는 사실 다른 종목과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매수세에 속합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해서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산 종목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보면요. 1위가 단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포스코고요. 눈에 띄는 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설명드렸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섰다라는 건 좀 고무적인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포스코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 현황을 역대 한 20년 정도 살펴보면요. 2015년, 16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부터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파란색 부분인 순 수출량을 본다 하더라도 2015년을 정점으로 찍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데이터만 반영된 건데요. 이미 1월부터 7월까지의 데이터가 작년 한 해 동안 순수출했던 수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2021년에 굉장히 많은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월별 데이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더라도 그 수치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수출도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고 수입 역시 오히려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순수출량이 작년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에 달성했었던 약 3,300만 톤의 순수출량을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미 거의 달성하는 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연결돼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내용은 바로 중국에 적용되고 있는 이 증치세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치세가 뭐냐면 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17%에서 13%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수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에 대한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국의 전체 세금 수입 중에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제품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 철강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4월 달에 중국이 철강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달에 이미 한번 그런 폐지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을 추가하면서 이 증치세 환급 폐지를 꾸준하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4월에 한번 증치세 환급이 폐지됐고 8월 달에 증치세 환급이 2차로 더 추가가 됐는데 4월과 8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포스코 주가 역시도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포스코 주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조치가 나온 4월 이후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8월 달에 이 조치가 나오자 다시 한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과연 증치세 환급 폐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포스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한번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증치세 환급이 꾸준하게 폐지됨에 따라서 최근 중국 내수 및 수출의 열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연뿐만 아니라 냉연 역시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냉연 및 열연 가격의 상승이 포스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제품의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국내 철강 제품의 수입산이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61%의 철강 제품을 중국에서 소싱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 역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높은 비중으로 인해서 최근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국내 철강 가격 역시도 같이 따라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연 강판뿐만 아니라 열연 광폭 강대 수출입 가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거기다 더 높은 판가를 붙임에 따라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현재 맞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포스코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언제 주가가 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포스코를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부분은 이러한 가격의 상승이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왜 최근에 포스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최근에 외국인은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감축 없이는 기후 재앙을 못 막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꾸준하게 냈고, 더 나아가서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꾸준하게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최근에 중국이 철강 수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은 어쩔 수 없이 철강 생산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즉 철강 생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중국 내부에서도 쓸 철강이 많지 않는 상황이 곧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의 외부 반출, 즉 수출을 막는 현재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산업별 에너지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요. 중국 내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약 13%가 철강 산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제조업으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제조업 내에 무려 24%가 바로 이 철강 부분에서 탄소가 현재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중국 전체의 탄소 배출 중에 바로 이 철강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철강 부분 1, 2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근 잇따라서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감축하는 만큼 그 수요는 국내 철강업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 올해 포스코의 주가 차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내 대표 철강업체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의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의 감산, 그리고 한국 철강 기업의 재평가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철강 감산은 단지 올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 향후 몇 년간 꾸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보면 국내 철강업계의 호황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실제로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더라도 본격적인 중국의 탄소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의 시작은 올해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초 중국 공업 신식화부는 2060년 중국의 탄소 중립을 위해 2021년 중국 철강 산업의 생산량이 2020년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올해 7월까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 올해 남은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 왜 최근에 외국인이 한국의 철강 기업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조광 생산량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의 메시지와 현재 중국 조광 생산량이 거의 흡사하게 간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2020년 이후부터 포스코의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 5월달을 피크로 찍고 왜 지난 3개월간 주가가 부진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꾸준하게 오를 것 같았던 철강석 가격이 약간 조정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강석 수입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들어서 꾸준하게 오를 것 같았던 이 철강석 수입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현재 포스코의 주가 차트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수입 가격,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주가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중국의 철강석 수입 가격은 꾸준하게 오르는 기세였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철강석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현재 중국의 원자재를 매점매석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이런 가격 부풀리기를 단속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5월 달에 냈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공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nem에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철강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국의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메시지, 그리고 가능한 시장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로 인해서 중국의 철강석 가격은 5월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에 투자한 투자자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동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철강석 가격은 내려왔지만 또 다른 조강의 핵심 원료인 원료탄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가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가는 철강석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원료탄 가격을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철강석 가격과 원료탄 가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바로 최근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코로나의 원인으로 호주는 대놓고 중국을 저격했었고요. 그러한 호주 정부의 지적에 중국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으로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이후에 소고기, 와인의 수입을 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철강을 쥐고 보복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던 것들이 지난 1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원료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원래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호주에서 받는 원료탄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2021년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고, 그 다음으로 높은 몽골산 원료탄이 몽골이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급증함에 따라서 다시 여기서도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공급이 많았던 호주와 몽골에서부터 원료탄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결국 살펴보면 최근에 철강석 가격 인하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거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원료탄 가격을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럼 당분간 철강 부분에 대한 원재료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국내 철강 산업의 호황 역시도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판단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의 포스코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스코의 목표 주가 역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메리츠에서 45만원, 유안타에서 53만원, 현대차증권에서 45만원, 케이프투자증권에서 53만원, BNK투자증권에서 50만원, 교보증권에서 41만원, 유진투자증권 49만원, 하이투자증권 49만원, NH투자증권 49만원, 삼성증권 50만원으로 평균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스코의 목표 주가가 약 48만 4천원인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기준 포스코의 주가가 36만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약 3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의 철강 생산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럼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포스코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영상, 최근에 외국인이 왜 포스코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